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벌써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단단한 마무리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전일 미국 시장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새벽 이 미국 시장에서도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미국 시장. 어제 시장에서는요, 특히나 기술주, 통신, 금융산업주 위주의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지수의 큰 폭의 상승세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는 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고용 시장까지 여전히 탄탄하다. 그 점이 확인되면서 3대 지수 강력하게 흘러갔는데요. 투심을 단단하게 지켜내주면서 3대 지수 상승세를 유지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은 1.5% 상승하며 마감했던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강력했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 역시나 좀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3대 지수 모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75% 상승하면서 2,53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아내는 외국인, 이로써 4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3,447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이 시각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면서 0.31%의 상승폭 그려내고 있고요. 838선에 지금 지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안에서도 매수세로 전환을 해준 기관 투자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인과 기관 각각 403억 원, 129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483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시장 힘차게 출발을 해줬는데요. 이럴 때는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넣으면 좋을지 그 부분이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3거래일째 히토류 관련주를 잘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잘 담아야 내 수익률을 기록해 줄 수 있을지 이 히토류 가운데 안에서도 집중해 볼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그래도 상승 출발해준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좀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시장이 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와야죠. 자,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오르는. 자, 나스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진작에 좀 빨리 4월 중순에 여기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뭐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꼬질꼬질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소비자 그 CPI 그 지수 앞두고 안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좀 움직여주고 있고 일본은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죠. 지금 이제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넘은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죠. 3924면은 2021년도 9월 1일이 3795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오늘 달성을 했네요. 이 일본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가의 일본 시장과 그리고 어제 유럽 시장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얘네들도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4월 달에 나왔었으니까 준하는 아직 얘는 신고가는 아니고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다 올라와 있고 미국 시장도 이제 위쪽 방향으로 살살 들어 올렸고 그럼 다우존스도 이제 쫓아가겠죠. 34,000으로. 자,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보다 좀 천천히 덜 늦게 올라가니까 좀 답답해서 그렇지 여전히 시장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일본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만큼만 움직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단타를 할 게 아니고 끌고 가야 되는데 상승장, 그러니까 바이앤홀딩, 그냥 사서 그냥 50% 수익 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게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 시장만큼 안 가고 유럽 시장만큼도 안 가고 미국 시장만큼도 안 가다 보니까 매매를 해야 되는 어쨌든 급락은 없으니까 일단 다행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계속 억울한 시장은 맞습니다.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뭐가 움직였냐면은 인공지능 AI 섹터랑 그다음에 기술주 원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잘 움직였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한 번만 움직이면은 이 고가를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스닥도 돌파가 됐고 얘도 그러면 돌파가 되겠죠. 어쨌든 돌파가 되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IT 섹터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 정도 강하고요. 3%대,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에 강하고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그랬죠. 지수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자, 근데 제가 오늘은 표역 종목을 히토리로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오늘서부터 G7 정상회의가 있고 이슈는 있고 지수가 바닥을 쳤고 박스권을 우리나라만 박스권을 가고 다른 나라들은 상승장으로 가고 그러면 웬만하면 종목들은 바닥에 있다가 올라옵니다. 그럼 바닥에 있다가 올라온다 그런 얘기는 지금 히토리 관료 쪽에 삼화전자라든지 이런 애들도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다 상승장,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장인데 원래는 박스권장 이상 일단 들어준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되고 이게 종목들이 눌렀다가 날아가고 삼화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삼화전기도 여기로 거꾸라지는 게 아니고 눌렀다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강한 놈들은 강한 대로 살아있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도 일로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튀고 그러니까 이슈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계속 매매하기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해외 시장은 급락 없이 상승장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장은 유지가 되니까 오늘은 IT 섹터가 제일 강하긴 하지만 어제 강했었던 눌렸던 이런 애들도 죽으러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뭘 매매를 하든 그냥 웬만하면 수익이 나는 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지수가 일로 급락이 나오기가 어렵죠. 이렇게 우리나라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일본 시장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혼자 떨어지면 그거만큼 또 억울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시장 여기까지 지금 신고점으로 갔는데 역사적인 신고점 여기를 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는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빨리 쫓아가는 거는 바라지는 않겠다. 이쪽으로 급락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급락만 내려오지 말아라라는 그 관점으로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 매매를 치면 웬만하면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히토리를 가지고 나왔지만 IT주들도 뭐 주성엔지니어서부터 해가지고 뭐 넷패스, 뭐 한미반도체 뭐 다 상승하죠. 한미반도체도 위로 상승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갔고 뭐 넷패스, SF 반도체 뭐 웬만한 애들 시스템 반도체 대부분 벌써 5%, 6% 올라갔고요. 주성엔지니어도 5%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반도체는 어제 흔들더니 오늘은 15% 다시 그대로 올라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IT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맞는데 물론 다 간 것도 아니고 뭐 일부 종목들은 안 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뭐 다 가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시장이 좋아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반도체가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시장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일본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에다가 유럽도 역사적인 신고점 이만큼 남겨놓고 있고 뭐 다 전 세계 시장이 다 폭등장, 상승장, 역사적인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이 지금 돼버렸으니까 우리나라만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만 하락장 같은 느낌만 우리나라 하락장 아니라 그랬어요. 느낌만 하락장 같아서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주식 역사상 가장 화려한 그런 꽃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장인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안 좋다 한들 급락을 할 일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매매가 더 쉽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매매 대응해서 돈 벌면 되죠. 우리나라 뭐 일본처럼 안 올라가고 유럽처럼 안 가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단타 치면 돼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들 이렇게 박스권은 그려놓고 근데 지금 IT 부품주들은 이제 적산병으로 올라왔거나 저항대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꾸로 또 고점에서 하면은 미국 시장이 빠지면 바로 또 조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쫓아가지는 말고 그래서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하면서 그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일단 이따가 종목 AS도 하는 시간 가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 이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시장도 그래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위주의 강세가 확인되면서 지금 테마주 장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다 더 짧은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는 저희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지금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 티플렉스입니다. 사실 어제에 이어서 티플렉스 지금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3거래일째 확인해보고 있는 테마인데 오늘은 조금 주춤하지 않나 하락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잡으실 수 있을까요? 자, 박스권의 시장에서는 너무 단순해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올라갈 때는 팔아먹고요. 내려올 때 사면 됩니다. 지금 시장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미 벌써 공개 방송에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지금 시장의 장점은 폭락이 없다예요. 웬만하면 시장이 폭락하지 않고 종목도 폭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면 다른 나라들은 주식 역사상 지금 다들 지금 웬만하면 코스피가 우리나라도 있잖아. 3,400을 가고 코스닥이 뭐 1,500을 가 있으면 깨져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 1,500만 명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이 1,500 신고점으로 가 있고 코스피도 한 3,500 신고점으로 가 있으면 1,500만 명 중에 1,400만 명에서 1,450만 명이 수익이고 나머지 50만 명은 고점에 최고점에 물려갖고 손실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웬만하면 다 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다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는 꽃길인데 거기는 완전히 폭등장인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폭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폭락이 없으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더라도 저점에만 잡아놓으면 시간만 있으면 3% 5% 단타는 너무 쉽고. 근데 그게 테마주면은 어제 삼화전자 상한가하는 거 봤죠? 한 방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고점에 있는지 바닥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의 특징이 폭락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티플렉스 같은 경우들은 지금 엊그저께 양봉이 나오고 어제는 올라왔다가 살짝 밀리고 오늘도 밀리면 이게 일양 이익 패턴이라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가 튀면 이제 대원화성처럼 되는 거고 어쨌든 이슈가 G7 정상회의가 뭐 오늘서부터 일요일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 그 모임이 중국하고 러시아, 특히 중국을 왕따시키는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손을 뻗쳐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력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이쪽 유대 관계를 계속 만들면서 대립 관계를 만들려는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G7 정상회의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슈에 맞춰서 움직일 텐데 지금 시장은 원래는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장이고 그동안 상승장으로 올라오다가 눌렸죠. 한번 4월 중순부터 눌렸고 다시 올라갈 거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매일같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는 저는 추세만큼은 이거는 저는 맹신이에요. 맹신. 추세만큼은 그러니까 추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최근에 뭐 우리나라만 안 움직인다, 막 사람들 막 체감 나쁘다, 막 이럴 때에서 만약에 제가 장이 안 좋다라 그러면 주식 빨리 팔고 폭락 나올 거니까 조심하세요 얘기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상승장이고 다른 나라 상승장이니까 안 빠진다, 계속 올라갈 거라는데 결국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장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 바닥에 있네서 어제도 눌렸을 때에서 저점 매수했다면 오늘도 저점 매수가 되는 기회고요. 그 종목들 보면 깡총깡총 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테마주들이 깡총깡총 뛸 걸 생각해서 이렇게 누를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일 좀 무리해서 공략하는 사람들이 IT가 좋긴 좋은데 이미 어제 그저께 오늘 3일 동안 올라가고 적산병에다가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는 것들 이런 거 공략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조정받으면 또 손절 나가요. 그러니까 박스권은 올라갈 때 쫓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고 그래서 IT 부품주들도 오늘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거나 아니면 사실 차라리 제가 어제 그저께 얘기했을 텐데 차라리 넘어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죠. 넘어가는 걸 차라리 확인한 다음에 왜냐하면 계속 지금 한 달 동안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 제가 늑대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죠?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속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늑대가 나타나서 차라리 양을 다 잡아먹고 다 나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 진짜 늑대가 나타났구나.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얘기에서 확실하게 시장이 여러분들 속이지 않고 진짜로 넘어가고 2,600 넘어가고 이런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연속성이 나오는구나. IT주들 그냥 안 갈 줄 알았더니 바닥에서 벌써 50% 간 애들이 벌써 100개가 나왔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IT주를 공략해주면 되는데 지금 계속 속이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는 척하고 떨어지고. 쫓아가지 말고 이슈가 있는 오히려 바닥에 있는 쪽들을 조정시 저점 매수. 폭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티플렉스를 가져 나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티플렉스 만나봤습니다. 저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표적 종목으로 확인해본 종목인데요. 이 히토류 관련주 오늘 좀 소폭 하락하는 건 아닌가 그 점이 참 궁금하실 텐데 오늘도 저점 매수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테마주로 확인했던 바로 사료 관련주, 월요일에는 대주산업 2,400원의 매수가로 확인을 해봤고요. 화요일에는 대성산업 4,200원 지점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6%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지 21,200원의 매수가에서 14.2%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목요일에 만나본 세노텍 2,120원의 매수가에서 1.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LNF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들어가도 되는 시점인가 참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24만 원의 매수가에서 4% 수익률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고려산업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4,020원의 매수가에서 4.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화요일에 만나본 대주산업 2,260원의 매수가에는 위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요일에는 하이드로 리튬, 어제는 티플렉스 4,210원의 매수가로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758.8%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인 만큼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단타 종목들을 주는 종목들 봐봐야 한번 2, 3주 내에서 보게 되면 수익력 달성들이 되게 잘 되죠. 이게 왜 이런 특징이 나오냐면 시장이 폭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걸 건들면 사실은 어제 삼화전기를 표적 종목 갖고 나오라 했었는데 아침서부터 강하게 날아가는 걸 어떻게 추천합니까? 그래서 어제 티플렉스를 갖고 나왔던 건데 근데 티플렉스도 튀어요. 갈 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에 있는 테마주들을 매매를 하면 3% 5% 먹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유럽 시장, 일본 시장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이런 뭐 걔네들만 신고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래서 그렇지 동남아 시장도 되게 강하고 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다 좋습니다. 유럽 시장이라 딱 얘기해서 그렇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 다 폭등장이고요. 우리나라만 이래요. 하여튼 우리나라만 이러니까 대신에 폭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점은 폭락이 없으니까 단타 치는데 되게 좋은데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이 차별화 장세가 무서워서 매매를 못해요. 근데 봐봐요. 종목들, 표적 종목들 주는 거 보면 수익률 달성이 잘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마이너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면 저는 그래도 자랑합니다. 무슨 자랑하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매수 가격을 하한가로 두거나 매수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격을 줘도 장이 나쁘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해라 해서 손실을 작게 하죠. 그럼 다른 종목들은 30%, 40%, 50% 반토막 나는데 이거 종목 10%밖에 안 깨졌네요. 지금이라도 자르세요. 그리고 보면 일주일 뒤 보면 진짜로 자른 게 맞는 거고 다른 종목들은 웬만한 종목들은 매일같이 1,200개, 1,400개 빠지면서 종목들 막
다들 30% 40% 빠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장? 상승장인데 우리나라도 상승장인데 이상한 상승장. 자, 그러면은 월요일서부터 종목 뭘 줬는지 봅시다. 자, 고려산업이네요. 자, 고려산업. 자, 고려산업.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이게 이제 곡물협정이 타결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빠진 건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그래 조만간에 또 있으면 또 그러니까 악수했다가 싸움했다가 악수했다가 싸움했다 반복이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는 처음에 전쟁 시작하고 나서 계속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잘 안 끝나는 거 보고 계속 이슈는 왔다 갔다 할 거라는데 역시 좀 그러고 있고 결론은 뭐냐면 자 어쨌든 수익이 이때 이제 9%가 나은 상태에서 팔았으면 이제 조정받을 때 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권역은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제 협상 타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제가 보고 왜냐면 자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저점 자리가.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이 종목을 표역 종목을 갖고 나올 때 그때 다시 또 공략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IT에 눌려서 그렇죠. IT에 눌려서 움직임이 조금 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 며칠 있으면 또 다시 뭐 안 좋은 얘기도 나오면서 또 움직이겠죠. 어쨌든 지금 뭐 2달 연장 합의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어제 많이 빠진 거고 오늘도 그거에 대한 영향은 조금 더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박스권으로 보면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기서 팔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일로 한번 더 내려온다 다음 주에 그럼 이쯤에서 매수해서 여기가 고점이죠. 한 요쯤에서 팔면 딱이겠네. 근데 그것도 꽤 폭이 커요. 만약 3,500원에 산다 그러면 올라오면 20%다 폭이 나오잖아요. 근데 20% 다 먹지 말고 한 10% 정도만 먹으면 땡큐 하고 팔면 딱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내려오면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대주산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려산업이나 대주산업이나 미래생명자원이나 대한제당이나 뭐 음식업종들, 사료 관련주도 다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매매치기가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미리 고점에서 샀거나 미리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지겨울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장은 내려올 때 샀다가 먹을 때 팔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가 올라올 때 팔았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IT 섹터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IT 섹터들이 뭐 확실치는 않지만 다음 주 내내 일주일 내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마 여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손절하고 아마 IT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IT 부품주 같은 경우 지난주 한 3, 4일 전만 하더라도 바닥에 있어서 안 갔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때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3, 4일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심택 같은 경우도 3, 4일 전에 이렇게 안 좋게 계속 떨어질 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갖고 종목 잘못 샀네 손절해버릴까라고 이제 고민할 때 그때 주워 담았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박스권장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웬만하면은 저점이 안 깨지고 밑으로 급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점이 잡히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박스권 고점까지는 잘 올라가고 그래서 심택도 뭐 다음 주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더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에선 이런 대주산업이 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IT가 올라가면 이제 대주산업은 더 빠질 거고 그럼 더 빠지면은 2,100원이나 뭐 2,000원이나 이런 데서 사주는 거예요. 사주면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올 거고 그래서 미리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굳이 지금도 뭐 손절하거나 미도달 됐지만 기존에 못 팔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타이밍만 잘 째려 다시 들어가면 또다시 단타가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미도달 됐고요. 자, 그리고 5월 17일 날 하이드로리튬. 자, 이것도 박스권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22선 지지가 되고 있고 지금이 박스권장을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안 내려오는 게 참 다행. 그리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이 종목의 특징은 한번 움직이면 그냥 10%씩은 자주 잘 움직여주는. 그래서 3에서 5% 단타도 너무 쉽게 나오고 5에서 10% 단타도 너무 쉽게 나오는데 일단 G7 정상회의가 이제 오늘서부터 개최를 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뭔가 이슈가 한번 나오겠죠. 그럼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한 번씩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때 욕심만 안 낸다 그러면은 먹고 팔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괜찮다, 양호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티플렉스인데 어차피 오늘 또 표적 종목으로 또 티플렉스도 있으니까 자 티플렉스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앞에 거래량들이 실렸어요. 봐봐요. 거래량 실렸죠. 실려 있죠. 그리고 삼화전자 어제 상한가 갔던 애들인데 이 앞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흐름이 있죠. 이게 얘의 원동력입니다. 원래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거에 그 원동 엔진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전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그 힘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날도 상한가 한번 가고요. 이날 강세로 움직였고 윗골에 흔든 거예요. 흔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상한가로 말아 올렸죠. 그리고 흔들었는데 또 상한가로 갔죠. 이거 무지하게 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이거를 드리블을 치는데 이제 거래는 실렸으니까 이 삼화전자를 드리블을 치는데 차트를 꽤 길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일단 고점은 돌파를 했고 거래는 많이 실렸고 세력들의 드리블 실력이 거의 메시급입니다. 굉장히 드리블을 잘해요. 봐봐요. 많은 힘을 봐봐요 지금. 그냥 말 때는 아주 무식하게 말아냅니다. 이거 봐봐요. 무식하게 여기도 아랫꼬리를 쫙 달면서 무식하게 상한가를 뻗쳐놓고 어떻게 죽여요 그 다음날? 완벽하게 죽여놓죠. 그리고 졸졸졸졸 흔들면서 빼는데 또 어떻게 해요? 어제도 상한가로 말아놓죠. 이거는 진짜 얘네들은 작업을 해본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작업을 해본 애들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말아올리고 또 말아올리고 저도 그렇게 보여요. 주식은 100%는 없지만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올라갈 만한 얘를 15,000원, 2만 원, 25,000원, 3만 원, 3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아 올릴 수 있는 일단 힘은 받고요 앞에. 그리고 이슈도 가지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최근에 이슈 중에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있는 옥수수라는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답니다. 아니 수출 아니고 수입을 해 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입을 안 해 먹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수입하려고 이제 다른 경로를 찾고 있대요. 왜 그러겠어요? 미국하고 전쟁하려면 걔네들하고 엮이는 것들을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싸울 건데, 전면전을 할 건데 거기에 엮여 있으면은 지금 당장 들어와야 될 것들을 안 들어오면은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이득 받는 것들을 지금 끊어놓고 다른 경로에서 지금 찾고 있다라는 기사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저는 그 기사를 봤을 때에서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싸우려고 전면전을 뭔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구나. 아는 좀 생각을 했고 미국도 당연히 정보가 뛰어난 나라니까 알고는 있겠죠. 그럼 조만간에 아마 둘이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미국 시장, 뭐 우리나라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지금 다 강하게 움직이지만 지금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뉴스 나오는 것들 이렇게 살펴보면 조만간에 또 관계가 또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왜냐면 대만 해협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가겠죠. 그래서 이 삼화전자를 드리블 치는 세력들의 생각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중에 나올 것 같으니까 주가를 나중에 크게 올려가지고 왜냐면 그런 얘기 나오면 다른 애들 다 떨어지고 이런 애들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서 이거를 크게 올려가지고 개인들한테 팔아먹기가 좋죠. 세력들의 생각을 봤을 때서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바닥에 있는 이 삼화전자가 참 바닥에서 크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히토로즈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차트가 세요, 여전히. 그래서 얘가 이제 대장인데 그래서 이놈이 죽지를 않고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지만 워낙 바닥이라서 400%는 올라갔던 종목인데 여전히 바닥입니다. 근데 이게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삼화전자 가면 오히려 삼화전기는 많이 떠 있는 종목입니다. 얘가 가면 유니온 모티리얼즈 가겠죠. 이지도 가겠죠. 그러면 이제 뭐 티플렉스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이제 쫓아가겠지. 그래서 티플렉스도 그래서 얘네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또 급등하는 애들은 또 흔들 때도 10% 흔들리지만 올라갈 때 또 상한가로 올립니다. 근데 티플렉스는 올라간 것도 없고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주의 그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가격 전략 다시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아랫꼬리 이렇게 달린 모습은 일단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급등 명중한 종목 하나, 퍼스텍. 이거는 굳이 제가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분명히 이게 어제 그저께 50%대였는데 벌써 72.8% 한 방에 올라갔어요. 한 방에.
그래서 수익률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속도는 1.5배 빨라지고요.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게 되면 수익률은 2배가 올라갑니다. 10% 그 당일날 10% 올라가면은 계좌 수익은 2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수익이 넘어가면. 그래서 점점 복리 개념이라서 빨라져요, 수익이. 처음에서는 10% 수익은 그냥 10% 수익이었죠. 근데 100% 수익이 나면 10% 수익이면 20% 수익 나고요. 만약에 100% 수익 난 상태에서 상한가를 먹으면 60%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납니다. 왜냐면 원금이 더 생겼잖아요. 더블 수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고 수익률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데 지금 뭐 로봇 관련주, 뭐 드론 관련주,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슈돼 갖고 잘 움직이죠. 그래서 퍼스텍도 이거 이렇게 차트 길게 보면은 뭐 엄청 고점도 아니에요, 이거. 물론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엄청 고점도 아니고 아직 여기 고점 돌파할 수 있는 아직 흐름이 좀 남아 있어서 지난번에서도 여기 한번 돌파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돌파가 됐고 또 돌파 또 할 것 같아요. 거래량 패턴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지만 상승 트렌드에 있고 이거 상승장 맞아요. 이게 상승장 맞아요. 이게 상승 트렌드. 근데 상승장 치고는 너무 약하죠. 지금쯤 우리나라도 한 2,700이나 2,800쯤에 가 있어서 미국 시장 어제 올라갔으니까 2,900 간다 얘기 나오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상한 우리나라 시장. 하여튼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장이니까 그래서 퍼스텍도 급락할 일보다는 오히려 고점 뚫고 올라갈 그런 흐름이니까 나중에서 또 수익률이 또 80% 되고 금방 또 100% 될 거예요. 조만간에. 그럼 100% 되면 자, 봐봐요. 지금 금방 100% 되죠? 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꺾이지가 않고 참 잘 가는구나. 뭐 이런 거 느끼시라고. 오늘은 72.8%지만 조만간에 100% 넘어가게 되면 또 금방 또 150% 가고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한번 제대로 이번에 탄 것 같아요. 뭐 지금 무슨 지뢰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그 로봇 그 지뢰 뭐 제거하고 뭐 하고 뭐 거기에 뭐 지금 이슈돼 가지고 뭐 어제가 그저께 한번 움직였죠. 뭐 거기에도 연결이 되고 뭐 드론 관련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 종목인 티플렉스. 자, 어제 이제 공략해갖고 이제 들어가신 분은 어제 제가 얼마 드렸었죠? 4,210원에 드렸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데 막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 장중에 여기 한 61선, 21선 요 라인으로 한 밀리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한국내화라든지 삼성, 삼화전기 뭐 등등 이쪽에도 지금 플러스 뭐 캐스피오 이게 다 이제 그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움직여 오늘. 어쨌든 이렇게 눌릴 때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4,110원 정도 그 정도로 밀리면 물론 더 밀리면 더 좋죠. 그래서 그 정도로 살살살 밀리면 저점 매수해서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이슈가 끝이 아니에요. G7 이슈가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논하면 다음 주서부터 해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뭔가 대안을 내놓겠죠. 화가 나서. 그러면 계속 그 얘기가 다음 주 내내 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G7 정상회의 이후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좋기는 조금 어렵고 어느 정도 이제 마찰을 줄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신경전을 할 거냐 그래서 그 뉴스가 얼마까지 계속 될 거냐 뭐 이건데 그런 이슈에서 갑자기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기 전에 오늘 차라리 이렇게 눌릴 때 저점 매수하는 거는 저는 일단 좋아 보여서 오늘 히토류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티플렉스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로는 4,110원 잡아주셨는데요. 어제 진입하신 분들도 오늘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급하지 않게 잘 확인해 보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캐리소프트입니다. 매수가는 6,73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에 강력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로 어제죠. 이 중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이후에 좀 강력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보다 한참 높으신 상황이셔서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할까요? 자, 6,700원이면 네. 어제 사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물렸다가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물렸던 것 같아요. 느낌은 한 이때 한 4월 차트를 보면은 4월 한 24일서부터 물렸다가 자,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게 가능한 장이 온 거죠. 이게 작년에서는 이렇지 않았어요. 작년에서는 이렇게 빠지고 들어올리질 않습니다.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뭐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지하실도 1층, 2층, 100층도 있고 1000층도 있죠. 계속 떨어지니까 작년에서는 그렇게 깨졌지만 제가 최근에서도 시장은 여전히 좋다. 그리고 박스권장이다. 오히려 떨어지면 매수가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앞에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질 때는 거래가 없이 한 2달 떨어지니까 바닥에 있다가 이슈 타고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시장이. 그래서 IT 섹터도 근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가 최근 3일 동안에 갑자기 움직이듯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박스권 저점 매수의 그 전략만 세운다면 뭐 어렵습니까? 집에 네모난 거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냥 박스 놓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래서 박스가 이게 있고 이게 있다라는 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런 거 그림 보여주기도 했고 이 제스처 기억나시죠? 방송 보셨죠? 지금 저 박스권이라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이게 뭐예요? 박스권 내모면 여기서 사는 거 밑에서 이거면 이거에서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박스권 아닙니다. 이거 하락장이에요. 이거 하락 트렌드.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최소한 이렇게 되거나 이 박스를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 박스인 거죠. 이 박스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략을 해서 물려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네. 그럼 뭐 하면 돼요?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올라가면 저는 내일은 그 다음 월요일 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올라오면 이 10,000원 전에서는 한번 팔아주면 돼요. 박스권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박스권 고점으로 올라와주면 팔았다가 그리고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팔아. 또 내려오면 또 사. 올라오면 또 팔아. 이거 10번만 하면 5%씩만 먹어도 50%인데 얘는 지금 폭이 크죠. 폭이 크니까 이렇게만 먹어도 이렇게만 10번만 먹어도 300% 먹네요. 근데 물론 300%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매매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전에서 일단 분할 매도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갈 건데요. 자, 노란 톡방도 열어놨습니다. 제가 시장 좋다라 그랬잖아요. 좋다라고 얘기해도 뭐 맞는 건 같은데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 뭐 맞는 것 같은 데가 아니에요. 지금 장이 좋다라는 거는 일본 시장도 확인이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종목들 돌아가면서 급등 나오잖아요. 조만간에 또 사료주하고 뭐 가스주는 오늘 GSE 폭등하던데 조만간에 가스주하고 다스 히토로 관련주 또 폭등 나옵니다. 이거 시장 단순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뭐 세노텍도 그렇고 티프렉스도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놓으면 아까 캐리소프트 바닥에 딱 튀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매매를 하면은 3에서 5%는 너무 쉽고 5에서 10%는 조금 욕심만 낼 수 있는 정도인 사람은 충분히 그것도 쉽고 근데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를 30%에서 50% 좀 욕심내고 싶은데 이게 시장이 그걸 허락해주면 잘 올라가는데 맨날 시장이 뭐 한다? 맨날 늑대가 나타난다,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는 안 나타나고 맨날 속이잖아, 우리를.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어떡하자? 그냥 단타로 밀어붙이자. 그래서 3에서 5%는 너무 쉬우니까 먹고 팔기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나오는 게 어려운데 근데 어제 그랬죠, 제가. 아니, 엊그저께. 이 정도의 흐름이면 연속성도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뭐 하자? 단타를 하자. 대신에 3에서 5%보다는 5에서 10% 먹고 단타를 하자. 자, 이렇게 요점 정리들, 그다음에 공개 방송들 제 노란톡방에서 주소 딱 드리면 나중에 또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그러면 시장 보이는 대로 움직이죠. 제 얘기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더 좋을 거예요. 믿으세요, 그냥. 자, 그러면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APS고요. APS. 네, 매수가는 11,510원, 비중은 20%입니다. 11,510원에 비중 20%. 네네. 어제 특징주가 나와가지고 APS, 그러니까 이게 이제 OLED 관련주 쪽인데 특징주가 나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전문 넘겼는데 이거 급락이 나왔군요, 어제. 네, 어제 오늘 계속 떨어지네요. 원래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미국에 있는 문서 업체를 뭐 인수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막 움직인 것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뭐 종목도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래서 APS는 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왜 급락이 나왔나. 잠깐만, 어제가 5월 18일. 딱히 나온 뉴스는 없네요. 일단 이렇게 장대 음봉에 거래 실리고 어제 이렇게 빠지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일단은 네. 안 좋은 거고, 지금 오늘도 IT 부품주들은 괜찮은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뭔가가 지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 나오면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뭐 특별히 나오는 악재는 지금 지금 뉴스가 안 보이니까 뭐가 있기는 있겠죠. 뭐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손절은 좀 늦었고 다시 11,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냥 일단 한번 자르세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11,000원 쪽으로는 근데.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 후에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던 티플렉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매수가로는 4,110원 잡아주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4,1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끝까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신중하게 진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매도폭을 더 늘려내고 있습니다. 4,122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대형주 위주로 이 전기전자, 운수장비 안에 좀 강력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378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0.54% 상승하면서 2,52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그 상승폭 이어주고 있습니다. 0.21% 상승하면서 83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빨간불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은 더 자세히 어떤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다시 보실까요? 지금 일부 이제 IT 섹터들은 워낙 안 움직여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은 TSA 5.9% 상승에다가 유니테스트 5%, 코리아 서킷 6.4% 상승에다가 서울반도체는 논외로 둘게요. 심텍 7% 상승에다가 원익 IPS 6.7% 상승. 자, 그럼 나머지 IT 섹터들은 다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섹터들이 다 강하게 움직였다면 오늘 코스닥, 물론 코스닥 이제 빠지는 쪽이 있어서 그렇죠. 2차 전지가 빠지고 또 어디가 빠질까요? 2차 전지가 빠지고 방산주들도 뭐 그렇게 오늘 지수 대비 그렇게 재미가 없고 모든 종목도 일단은 폭등하는 그 흐름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어제 엔터주 많이 올라갔던 거 오늘 엔터주 조금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섹터들도 몇몇 애들은 움직이는 게 좀 확인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어제 미국 시장이 강해서 움직이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OLED 장비주들도 일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주성 엔지닝이나 에로티베크는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APS는 7% 빠지고, 야스도 3.3%나 빠지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약하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이 약하니까 지금 코스닥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0.2%밖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0.5%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3%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4%나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자,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반도체와 이쪽 애들은 원래는 지수가 올라갈 때에서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오늘 움직이는 반도체의 느낌은 테마주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반도체하고 인공지능이 움직였으니까 올라가는 그냥 테마주. 조금 헷갈리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움직이겠죠.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가 움직였다고 우리나라 헬스케어가 움직이겠죠. 그런 이슈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어제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어제 나스닥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0.5% 올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최소한 1.5에서 2% 정도는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IT의 강세를 가져오고, 지수주들의 강세를 가져오면서 지수가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희망을 주면서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안 그런 거 지금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은 다음 주작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예상해 보냐면, 지금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수를 강하게 땡겨 올려갖고 IT주들이나 지수 관련주를 땡겨 올려갖고 우리나라 시장도 일본 시장처럼 유럽 시장처럼 폭등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게 저의 지금 딱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럼 박스권장이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박스권장이면 또 뭐가 가겠어요? 또 개별 테마주예요, 또. 개별 테마주. 근데 개별 테마주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막 더울 거 아닙니까? 그럼 여름 수혜주 찾아봐야 되겠죠? 또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또 엄청 습할 거고, 이제 비도 많이 이제 나중에 또 올 거고, 그러면 이제 농작물 관련주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면은 또 금리 인상 또 한다고 6월 달에 또 난리치겠죠, 또. 그러니까 계속 뉴스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박스권장에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오늘 흐름을 보니까. 물론 다음 주에 이 예상을 깨고 뭐 삼성전자 5% 가고, 막 현대차 막 20% 가고, 뭐 현대건설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러면서 지수 관련 다 폭등 나오고 지수가 갑자기 2,600 뚫어버리고 이러면, 그러면 저도 얘기를 조금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주식하기는 더 쉬워요. 아무거나 그냥 발에 걸리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 아무거나 사서 막 흐름 나오는 장보다는 박스권장에서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의 계속 강세의 흐름이 다음 주도 계속 연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정받는 애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든지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장비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떨어진다라고 해서 안 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애들을 보면서 박스권장에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꼬락서니가 그렇게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테마주들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렇게 상승세 흐름 이어가면서 테마주의 순환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주 안에 종목들 어떻게 좀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저희는 종목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종목은요, 바로 ISC입니다. ISC 이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입니다. 최근에 6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28,000원에 5% 보유하고 계셔서 오늘 테마까지 안착을 하면서 좀 엄청난 수익률 기록을 하고 계신데, 이럴 때 수익 실현하셔야 될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28,000원에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은 이거는 욕심을 내려면 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은 얘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가 안 된다 뿐이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팔면 돼요. 떨어진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만약에 45,000원을 깨버린다. 그냥 팔아버려요, 그냥. 오늘이라도 42,000원 깨진다. 억울하다 생각하면 팔아버리면 됩니다. 아니, 얘가 안 가겠다라고 여기를 깨고 시작하는데, 근데 지금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떠 있으면 뭘 팔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속 가고 싶다고 지금 신고점으로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깨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깨진 사람이 있다면 아까 좀 전에 한 5분 전에 이 고점에서 있죠. 여기 산 사람은 깨졌어요. 이 고점에 샀으니까. 이 사람만 아니면 지금이 신고점이기 때문에 아무도 깨진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개인들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그냥 세력들이 팔고 싶을 때 그때 흔들릴 때 떨어지는 거니까 뭐 세력들이 던지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45,000원 안 깨지면 뭐 6만 원을 보든 10만 원을 보든 계속 세력들이 팔면 팔리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를 하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뭐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계속 매매 시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 이후에 노란통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 보상팀, 리스크 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